안녕하십니까, 칠득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번에 밤 동안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분기 매출이 무려 133조 원입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106%나 이 폭풍 성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 코스피도 지금 1.55%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도 지금 1%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며칠째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냐? 결국에는 이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칠득이가 이 엔비디아한테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탑3를 가지고 왔고요. 매수매도 대응 방법들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섹터들을 왜 쳐다봐야 되는지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드려 볼 거니까요.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칠득이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이 AI의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8월 26일 날 여러분들한테 AI하고 관련된 종목들의 큰 움직임, 이 추세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 호재가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의 섹터군들의 뭐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원전 쪽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호재가 나와주면서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정도로 호재거리가 순차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칠득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 대우건설이었죠. 자,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원전 그리고 재건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건 호재가 터지기 쉽다라는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우건설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19,200원에 잡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칠득이 영상 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하루 만에 4% 수익률을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칠득이가 공모방에서는 이미 8월 25일 날부터 대우건설을 16,930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아가는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8월 25일 날 공모방에서 미리 잡아가셨던 분들은 이렇게 18%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본격적으로 엔비디아가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차세대 GPU 이 베라루빈을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에 돌입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HBM뿐만 아니라 이 광통식 쪽 그리고 소캠 쪽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베라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 소캠 쪽 그리고 이 PCB죠. PCB 기판 쪽에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심텍 같은 종목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TLB,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이런 종목군들에서 본격적인 차트를 만들어낸 어제 우리가 잡아갔던 대우건설 같은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낸 종목들이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칠득이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놓고 그 길목을 잡아놨을 때 제대로 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칠득이가 공모방을 무료로 열어놓고 있는 거겠죠.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만 입력하시면은 바로 공모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절대 먼저 연락 안 드리니까요. 스스로 우물 파셔야 돼요. 요거 먼저 연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어서요. 요런 짓은 일절 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종목 3개 바로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 오늘 12%가량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심텍 같은 경우에 칠득이가 8월 25일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12만 1,000원대 우리가 심텍 한번 이 가격대에서 잡아가자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지금 여기 그어놓은 선처럼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항을 계속 맞고 내려왔던 부분들 이번에도 한번 저항을 맞았지만 자,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들을 보여주기 일부 직전이었기 때문에 칠득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론 이틀 전에 가져가셨던 분들은 6%가량 지금 상승을 맛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칠득이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요. 자, 거래량이 이전에는 많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많은 거래량들이 지금 한 단계 올라와 주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까 전에 칠득이가 그어놨던 요 선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어디냐면요.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를 뚫는 듯하지만 결국 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내려오는 흐름들 보여주죠. 계속 이런 식으로 저항을 맞고 내려왔던 구간이었고 여기를 뚫었을 때 강한 상승이 한 번씩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거기를 지지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또다시 빠지고 터치하고 계속 내려오는 흐름들을 최근에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자 이때만 해도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항을 맞았지만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게 실려 나오면서 지금 저항을 여러 차례 받고 이제는 뚫고 올라갈 준비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오늘 드디어 그 지점을 뚫고 올라와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14만원대까지는 쉽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보다 더 중요한 무엇보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금 소캠 역시 이 범용적인 D램이 아닌 HBM과 같은 이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 구조로 이제 완전히 편입되는 추세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HBM이 한번 급등을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5년간의 장기 계약을 이제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줬던 건데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 뭐예요? TLB나 뭐 심텍 같은 이런 기업들,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추세에 함께 타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이 PCB 기판 쪽 업체들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호황이 끝나고 수요가 적어졌던 시기가 됐을 때 직격탄을 맞았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PCB 기판 또한 소캠이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되면은 PCB 기판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앞으로 안정적인 매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 그 흐름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고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여러분들이 소캠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AI 섹터군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적자를 내고 있었던 회사가 자 수요가 적어지면서 적자를 내고 있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흑자를 넘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기 공급 계약 내용이 나와주면서 앞으로 더 안정적이게 탄탄한 실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내고 뭐 하이닉스가 장기 공급 계약을 따내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소캠 쪽에서도 PCB 쪽에서도 이때 21년도 때 이제 22년도 때 이때 코로나 때였죠. 요때 지금 핸드폰 관련해 가지고 PCB 기판이 잘 팔렸을 때란 말이에요. 이때 나와줬던 매출만큼을 지금 장기 공급 계약으로 기본으로 일단 바탕을 깔고 갈 수 있는 그 체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체력이 생긴 거를 바탕으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잘 우리가 캐치를 하면은 지금 수익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지금 차트상의 흐름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뜨기가 봤을 때는요. 지금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심텍 126,800원 지금 가격대에서 잡아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지금 심텍이나 TLB 이런 종목들 너무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심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부방 자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용 공장까지 만들면서 캐파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하고 실적도 받쳐주면서 전용 공장까지 생긴다. 이거 뭐예요? 가치와 성장이 두루 이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모멘텀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수가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12만원 선, 12만원 선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 보여주면서 이 이평선을 터치한다. 그러면은 이런 지점들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서 물량을 털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 보여준다. 그럼 거기서는 전량 매도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손절 라인 잘 타이트하게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대는요. 요 가격대입니다. 여기도 어때요? 저항 맞고 내려왔던 구간들이었죠. 자, 이 저항 맞고 내려왔던 구간들 14만원 선입니다. 여기를 한번 우리가 터치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볼 거예요. 차익 실현을 보고 난 뒤에 나머지 뭐 50% 내가 심택이 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70% 정도 또 들고 가야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심택이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에 맞게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중요한 지점들 올 때마다 여기서 쉬어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칠뜨기도 몰라요. 실시간으로 수급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익절을 보시는 거를 꼭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수익 내는 경험을 해봐야지 이게 복리로서 수익이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칠뜨기가 실시간으로 항상 공부방에서 대응 방법들 알려드리고 중요한 공부 자료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TLB입니다. TLB 같은 경우에 6%가량 지금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TLB도 보면은 어때요? 얘도 지금 저점을 완벽하게 갱신하고 난 뒤에 회복하는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었던 구간들 마찬가지로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왔던 구간들 한 번 더 터치했지만 뚫지 못했던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와주는 흐름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심택과 마찬가지로 지금 속캠 쪽에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이 PCB 기판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베라루빈 관련해 가지고 TLB가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금 호재거리가 들어온 종목으로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이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천천히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이평선들 지금 다 뚫고 올라와 주면서 드디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못해도 최소한 이 부근까지 1차적으로 상승이 나와 줄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뚫게 되는 순간에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보면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무엇보다 기관들이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심택이 이 PCB 쪽에서는 1등 기업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TLB가 2등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인 건데 자, 1등을 사는 게 나을까요? 2등을 사는 게 나을까요? 물론 1등을 사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TL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베라루빈 관련해가지고 특화된 기업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번에 TLB는 사실상 이 서버용 메모리 모듈 PCB 전문 기업으로서 엔비디아의 베라 라인 그러니까 CPU 소캠 라인의 기판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은 이게 양산화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줬죠. 이번에. 양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폭발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LB이고 심택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움직여주는 게 결국에는 속행 관련해서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콜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던 심택 그리고 앞으로 TLB 같은 경우도 심택 다음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공급이 현저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HBM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HBM도 지금 무엇보다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하죠. 이 장기 공급 계약까지도 따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삼성이 먼저입니까? SK 하이닉스가 먼저입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심택이 먼저냐 TLB가 먼저냐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심택이 풀 캐파로 지금 돌리면서 전부 다 공급을 해줘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TLB도 전체적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이런 친구들도 전체적으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TLB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봤을 때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여기서 한 번만 더 크게 나와줘도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어때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의 흐름이 정말 강력하게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150%입니다. 150%씩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이런 지점들 지금 너무 저점이고 싸고 담을 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기가 여러분들한테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못해도 10%를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TLB는 못해도 칠대기가 봤을 때는 5% 정도는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심택이나 TLB 뭐 5%씩 가져가도 괜찮고 아니면은 내가 장비주를 좀 썼고 이런 소비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소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만 담아가겠다 하면은 333 전략으로 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할지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겠죠. T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잡아가도 괜찮은 지점이에요. 이미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중요 지점들 뚫고 올라와줘서 TLB 41,800원에 지금 잡아가셔도 괜찮은 지점이고 빨리 잡아갈 수 있을 때 한번 잡아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손절 라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자,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와 줬어요. 그죠? 그런데 요 이평선을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실패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되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칠뜨기가 봤을 때는 못해도 이 5일선 밑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면은 그런 지점들 손절 라인으로 잡아가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차적으로 익절 라인은 우리가 여기 45,000원선 요런 지점들 한번 1차적으로 익절 라인으로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량 가지고 길게 끌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오늘 10%가량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게 광통신 분야가 사실 테마주로서 움직여준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 잘 보고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또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유의하면서 영상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실뜨기가 심택이나 TLB는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편입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한광통신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수주가 나와주고 만약에 실적이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심택 TLB보다도 훨씬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 한순간에 관심을 받고 다시 한번 등하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가 나와줬죠. 베라루빈 시대로 넘어가면은 연결이 결국에 병목이 될 거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광연결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CPO라고 하는 거 결국에 전력 소모를 절감시키고 외부 광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관망실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거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가 그냥 테마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흐름까지 생각해 봤을 때 대한광통신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오이솔루션이나 R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도 좋아요. 그런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한광통신이 조금 더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을 좀 봤을 때요. 얘도 어때요? 저점을 명확하게 갱신을 하고 지금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와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량까지 지금 계속 실려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대한광통신이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정말 맥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있을 때 동안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자, 요때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아니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적게 터졌던 구간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생각보다 매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많이 쌓여있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물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이러한 구간대까지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대한광통신 2만원 선까지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칠뜨기가 봤을 때는요,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15,000원 선 여기 뚫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한번 맥점 잡아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여기 2만원 선 터치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익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못해도 50%에서 뭐 많게는 70%까지 익절 보시고 나머지 수량을 가지고 내가 대한광통신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끌고 가시면 되고 내가 이거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래도 상관없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대한광통신 같은 이런 종목들은 한번 상승이 일어나면은 무섭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칠뜨기가 봤을 때는 뭐 한 10%에서 5% 정도는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비중에서 털어내면서 한 요 정도씩은 남겨 놓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전체
이게 광통신 분야에서 뭐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10%에서 뭐 한 5% 정도 광통신 분야로 잡아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이 5% 내에서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50% 매도 또는 70% 매도하고 30% 들고 가다가 중요한 지점대마다 조금씩 비중을 털어내면서 1%대까지 뭐 내려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칠득이가 항상 옆에서 여러분들 러닝메이트가 되어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정보들도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도 공부방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왜 칠득이가 대우건설을 설명해 드렸는지 이런 것들도 다 공부 자료로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냥 떠먹지만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들을 배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칠득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동안 칠득이가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보조바퀴가 되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5번 입력하시면은 바로 공부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놈들 있으면 무조건 신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까지 내용들 이해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다가 이 게이득이라고 적어봅시다. 칠득이 게이득. 그리고 칠득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짜로 다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예요. 칠득이 이 구독과 좋아요 먹고 사는 요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칠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